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2020년 2월 18일입니다. 오늘은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을 제가 오늘 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공황장애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들어보셔서 대충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많은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공황장애라고 이제 진단이 되기 위해서 그 증상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그 세계 정신의학 기준 편람표에 의하면 흔히 그냥 DSM-4 혹은 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DSM-5에 의하면 우선 갑자기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이 엄습되어지는 강렬한 불안이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 공황 발작을, 그러니까 그 패닉 디소더를 공황 장애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황 발작은 패닉 어택트라고 그러는데, 이 공황 장애로 진단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아래와 같은 한 1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한 4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면 공황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제가 이제 그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아주 강력하게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식은땀을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손발이 떨리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숨이 막히고, 그리고 뭐 바로 그냥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강렬한 그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정서가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가슴에 통증도 있고, 그리고 답답한 느낌,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구토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복부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지럽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몽롱하고, 뭐 꼭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이렇게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이렇게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증, 또는 이렇게 어떻게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찌릿찌릿하다거나 이제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감이나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듯한 어떤 이인감. 어,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저희 그 센터에 오신 분 중에는 그 크리스찬인데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갔다 그래요. 이제 기도원에 이제 자주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신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금방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그 성령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손잡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이제 이런 어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했던 그런
그 내담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자기 의지대로. 그래서 자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미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리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죽지는 않는데 죽을 것 같은, 바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14가지, 13가지를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4가지 혹은 5가지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닉 디소더, 이 공황장애는 갑자기 아주 강렬한 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뭐 어떤 정서적인 불안인지 아마 그 말로만 듣고서는 이렇게 같은 느낌이 아마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극심한 불안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요. 그 연예인들 중에는 이제 해외 촬영을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죽을 것만 같았다. 미국을 하는 비행 노선이었는데 가까운 일본에 좀 내려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그런 어떤 그 공황 발작을 경험한 그 어떤 연예인께서 말씀했던 그 TV에서 나와서 힐링 캠프 이런 데 나와서 말씀하신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진단의 그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하면 공황장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10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10분 내 그 증상이 최고조로 도달한다는 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불안한 그 극심한 두려움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을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공황 발작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발작이 있었던 장소를 2번 다시 가고 싶지가 않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아까 어느 연예인께서 그때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뒤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작이 또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그런 발작을 경험한 그 장소나 환경에는 이제 가기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장소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그 장소를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러한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발작이 혹시라도 또 일어날 것을 자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제 두문불출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고 밖에 나갈 때는 정말 혼자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울증은 죽고 싶은 거죠.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공황장애가 오래 방치가 되면 또 이제 우울증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작 경험을 한 환자들은 혹시라도 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나 그 발작이 있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문불출하고 이제 집에 있거나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운동도 못하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 뭐지
대인공포증도 함께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황 발작 경험 후에 이렇게 부적응하는 행동 변화가 이제 주로 밖에 나가지 않는 거, 그리고 낯선 환경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발작이 없을 때도 계속 그러한 것이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그 염려와 불안한 어떤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두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런 발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가 이제 함께 하거나 동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광장 공포증이 나타날 때 이렇게 좀 안심시켜주고 또 약도 이렇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공황장애 원인과 치료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공황장애는 아주 극심한 불안 증상과 다양한 신체적인 그 증상을 이게 동반하는 그런 불안 장애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이런 13가지 증상 중에서 한 4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정신의학과에 가셔서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겠고, 또 이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같이 겸하면 상당히 좋은데, 보통 이제 공황장애 원인을 보면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이제 17세 이전에,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중요한 타인 또는 의미 있는 타인이거나 아니면은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했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상실감, 그러니까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어떤 무슨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이별을 했다거나 이러한 어떤 경험을 한 경우에 이렇게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17세 이전에 부모를 상실한,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혼하고 사별하고, 근데 이제 부모가 아니래도 의미 있는 타인,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공황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연구 결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17세 이전에 이러한 상실감과 어떤 거절감 또는 이렇게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라는 이런 감정을 갖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또는 청년이 되어가면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잘 적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죽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울증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우울증은 늘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서 넌 뭐하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우울증의 어떤 그 하나의 증상이죠. 그러나 이제 공황장애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너무 방치해서 오래 두면 우울증과 또 함께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열심히 제 힘닿는 데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